안녕하세요, M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리뷰를 할 차량은 링컨의 기함 컨티넨탈입니다. 사실 컨티넨탈이라는 차가 링컨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링컨이라는 고급 브랜드의 기함인 만큼 링컨과 포드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고, 대형 세단인 만큼 오너 드리븐 뿐만 아니라 쇼퍼 드리븐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승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차량은 이전에도 2번 정도 만나서 포스팅을 통해서 시승기를 남겨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성능과 옵션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관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액션캠을 달아놓고 주행 영상과 실내에 어떤 옵션들, 어떤 편의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컨셉카와 상당히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리는 도어라던가 아니면 30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퍼펙트 포지션 시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지덴셜 트림에 샬레 인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상당히 가죽의 마감이나 재질 같은 것도 기함이라는 급에 맞게 잘 설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세단, 고급 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후석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컨티넨탈이라는 차량 자체가 재원이 상당히 큽니다. 5m가 넘어가는 전장이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라던가 레그룸, 너비 아주 넉넉한 편이고요. 일단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고 링컨이 자랑하는 시트인데, 일단은 시동을 걸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튼식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버튼식 기어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어가 우리가 알던 일반 기어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넣는다거나 컵홀더, 충전기 같은 거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레스트, 등받이 각도, 요추 지지대, 그리고 앞뒤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L과 R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렇게 허벅지 지지대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풋레스트에 발을 놓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허벅지 지지대를 접거나 펼 수가 있고, 또 오른쪽 다리만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차량 자체가 상당히 수평적인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체감으로도 상당히 넓은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밖에서 버튼식으로 열린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버튼식으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리셋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시내 구간이었고, 이제 정체도 겪었고 하다 보니까 연비는 5에서 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열선, 통풍 급에 맞게 다 들어가 있고,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앱들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과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 오디오, 공조기, 전화, 그 세팅을 통해서 보면 링컨이 자랑하는 거는 레벨 울티마 시스템인데, 이렇게 고음, 저음, 중음 영역을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라고 해서 제네시스에서도 보여드렸던 기능인데, 이렇게 상당히 음악이 뭐라고 할까, 좀 이질감이 없게 들리죠. 이렇게 웅장하게 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레벨 울티마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고, 블루투스 비롯해서 발렌 모드도 지원을 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을 이렇게 7가지로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도 지원은 되는데 저는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 또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등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부분 이렇게 지지하는 거를 여러 단계로 나눴고, 마사지 시트,
링컨이 또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시승을 했던 7 시리즈 같은 그런 차량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뭐 보이스 컨트롤도 가능하고, 지금 일반적인 세팅, 뭐 아직 이 차는 시승 차량이고 2018년식이라서 업데이트는 안 돼 있지만 현재 오너분들 말로는 한글화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계기판에도 보면 한글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버튼식 기어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버튼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드라이브 모드는 사실 뭐 많은 차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 뭐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기타 등등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두 가지만 가지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디스플레이를 눌러주면 왼쪽에 게이지는 속도, 그리고 뭐 RPM 게이지, 연비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옆에 거는 뭐 트립창과 공기압, 사륜구동 시스템의 구동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실시간 연비와 트립창을 켜놓고 다닐 생각이고, 뭐 트랙션 컨트롤, 뭐 드라이브 컨트롤, 핸들링 같은 경우도 노멀 모드에서는 뭐 컴포트로 놓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츠로 놓고, 어시스트 들어가면 뭐 블라인드 스팟, 뭐 그리고 뭐 앞에 추돌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어댑티브로 설정을 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까지 해 나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킹 모드에 놓으면 차량 설정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뭐 잠금이라던가 뭐 원격 시동, 창문, 와이퍼까지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마이키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차량의 키에 따라서 차량의 설정이 바뀌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후석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후석이 아무래도 VIP가 앉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워크인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후석에서 워크인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후석 같은 경우도 제가 171 정도 되는데 후석은 뭐 충분하고, 그렇게 조수석을 접고 타면 이렇게 제가 다리를 쭉 뻗어도 닿을랑말랑한 정도. 단지 단점이 있다면 헤드레스트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조금 아쉽다는 점, 그 점을 제외하면 뭐 이렇게 운전석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도 레그룸이 상당하죠. 그리고 뭐 전동식으로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마사지 시트와 요추지대도 3단계로 후석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차양막을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송풍, 뭐 온도, 뭐 열선, 통풍, 그리고 후석에 차양막, 그리고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노라마 썬루프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쪽 나눠진 부분에서 앞쪽만 개폐가 되기 때문에 뭐 개폐되는 거는 앞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송풍구도 B필러와 이렇게 앞부분에 바람의 색이 뭐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껐다가 켜질 수도 있고, 뭐 볼륨, 그 소스 같은 경우는 뭐 블루투스와 뭐 FM 1, 2, AM 등등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마사지 시트도 이렇게 다 조절이 됩니다. 일단 4자리가 전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가격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9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프로모션을 받고 뭐 조금 더 가격을 깎으면 G80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G80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만든 국산 차량이다 보니까 현지에 맞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현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후석의 모니터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지만 미국 차답게 넉넉함과 안락함,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많이 있는 차량이죠. 후석의 높낮이는 조절이 되지 않고요. 뭐 애쉬트레이라던가 버튼식으로 할 수 있는 개폐, 그 창문은 뭐 당연히 원터치가 들어가고요. 뭐 옷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헤드레스트가 접힙니다. 이게 접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도 이렇게 아이소픽스 지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짐을 실어놔서 조금 지저분한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컵홀더까지 지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앞에 스마트폰이나 뭐 작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부터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샬레라고 해서 좀 밝은 색상,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의 조합인데, 이런 색깔 말고도 뭐 서러브레드 색깔이나 뭐 랩소디 같은 경우도 프리덴셜에서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 조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벨트 같은 경우도 이 차량은 벨트 자체에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석이 좀 널널해서 충격 시에 뭐 튕겨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에어백을 팽창시켜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 뭐 B필러에도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그 창문 같은 경우도 뭐 도어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 개폐 자체도 문도 좀 묵직한 편이고 도어가 크기 때문에 뭐 승하차에 불편함도 없고 창문의 개방감은 딱 적절한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으로 위치를 바꿔서 운전을 하면서 뭐 소음이나 성능 같은 부분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내비게이션이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 기어,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드라이브 아까 컴포트에 넣으면 핸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요. 또 뭐 특징이라고 하면 6기통 3000cc의 트윈터보를 장착을 한 과급기 엔진, 2톤이 넘는 무게를 상당히 가볍게 끌고 갑니다. 뭐 직분사 특유의 뭐 개개거리는 소리, 그런 거, 지금 날씨가 좀 춥고 어제 전시장에서 차를 이제 오늘 제가 차를 수령하는 한 12시간 정도 세워놨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조금 이제 관리 같은 부분에서 뭐 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면 소음도 상당히 잘 걸러주고 있고요. 댐핑 같은 부분도 다 제어를 차량이 스스로 해서 이렇게 뭐 악셀을 좀 깊게 밟을 때를 제외하면 소리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션은 6단인데 6단인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고속 항속 같은 부분에서는 다단화가 되는 게 좋긴 하지만 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뭐 이런 저단 미션도 딱히 나쁘지는 않다.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지난번에도 뭐 고속도로를 타고 해봤지만 6단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연비도 12, 13 정도 고속 항속을 하면 나와주고, 또 뭐 저속에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고요. 또 지금 보시면 차량 상당히 조용하게 굴러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차량이 밖에서 소리를 들어도 좀 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락션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락션은 지금 자제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 같은 데서 악셀을 힘주어서 밟으면 그르릉 하는 엔진음이 들려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인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어도
잘 걸러내고, 그 차량의 움직임이 몸체 사이즈와 무게에 비하면 경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이렇게 보행자나 차량이 앞에 가까이 있으면 앞에 빨간색 불과 경고등으로 알려주고요.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노면도 좀 안 좋고 차량의 통행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골랐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썰루프는 지금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뭐 풍절음이 약간 있다고 하지만, 노면에서 오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제가 잘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힘이 뭐 모자라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G80 3.3 모델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할 때는 오르막이나 고속에서 조금 라는 느낌, 좀 세팅이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과 쇼퍼 위주로 맞춰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20대에 제가 이렇게 끌고 다녀도 뭐 손님을 모시거나 할 때는 그런 대로 또 만족을 시켜 드릴 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몰아도 부담이 없다. 또 스포츠 모드에 놓고 패드를 이용하면서 달려주면 차량이 상당히 400마력의 출력을 4바퀴에 잘 전달 배분을 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핸들도 뭐 딱히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고속에 올라가거나 스포츠 모드 아까처럼 설정을 해주면 핸들이 좀 무거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잘 뜨고요. 근데 이따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조금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뤄볼 거지만,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거나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